2월 2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종교적 사유가 아닌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평화, 비폭력 신념에 따른 군사훈련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하지만 평화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병역 거부자 2명에 대해선 신념의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병역법 위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대법원 일부가 오늘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부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3년 2월 제대한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과 병력 동원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어릴 적 폭력적인 아버지와 그로 인해 고통을 겪은 어머니를 보며 비폭력주의 신념을 갖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병역을 거부하려 했지만 어머니와 친지들의 설득으로 어쩔 수 없이 군대는 다녀왔지만 더 이상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어 예비군 훈련을 모두 거부했다는 겁니다. 실제 A씨는 14차례나 고발돼 재판을 받았고 이로 인해 안정된 직장도 구할 수 없어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예비군법은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사람은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수년간 계속되는 조사와 재판, 사회적 비난, 직장을 얻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 등을 감수하고 있다며 예비군법 위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 양심이 구체적이고 진실하다는 것이 1심 판단입니다. A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도 오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 도덕, 철학적 신념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시입니다. 종교적 신념 외에 평화 비폭력 신념을 사유로 한 훈련 거부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평화적 신념 병역 거부 인정하라! 인정하라! 대법원은 하지만 평화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기본소득당 당직자 오경택 씨와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에 대해선 병역법 위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병역 거부 이전 반전, 평화 관련 활동을 하지 않은 점, 상황에 따라 폭력이나 물리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 발언을 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5.18 광주 민주항쟁 당시 시민들이 총을 든 것을 폭력행위라고 비판할 수 없으며 그곳에 있었다면 총을 들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 작용했습니다. 경택 씨 재판에서는 당신이 1980년 광주에 갔으면 총을 들지 않았겠느냐, 당신이 일제시대에 살았으면 과연 총을 들지 않았겠느냐라는 질문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양심 검증,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 밟기 같은 질문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정당한 사유 없는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을 규정한 예비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의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 병역법이나 예비군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판결한 만큼 해당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살필 게 아니라 개별 재판에서 유무죄 여부를 다투면 된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 기자, 일단 이번 위헌 확인 심판 쟁점부터 볼까요? 네, 심판 대상 조항은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입니다. 해당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형사처벌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이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현재는 이에 재판관 5대 4의 의견, 이제 합헌 5명, 위헌 4명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합헌 다수 의견부터 볼까요?
네, 이선혜, 이은혜, 네. 이종석, 이영진, 이미선 5명의 재판관이 합헌 네. 의견을 냈습니다. 네. 통상 헌법심판에선 크게 네. 4가지 측면을 보고 있는데요. 네. 먼저 입법 목적의 정당성, 그리고 네.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 이렇게 4가지 측면입니다. 네. 이것들이 다 인정이 된다는 것이 합헌 의견의 요지였습니다. 네. 관련해서 헌재는 먼저 오늘날 사실적시 매체가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 속도와 파급 효과가 광범위해지고 있다면서 네. 일단 훼손이 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외적 명예의 특성상 명예훼손적 표현 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만약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고려해서 심판 대상 조항을 전부 위헌으로 결정한다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적 명예가 침해되는 것을 방치하게 된다는 것이 헌재의 판시입니다. 네. 해당 조항에 대해서 위헌 의견을 주장했던 쪽에선 이제 헌재 결정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네.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손지연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여전히 어떠한 경우에도 이제 개인의 명예가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의 명예나 이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진실을 말한 사람이 형사처벌되는 것 자체의 과도함에 대해서는 좀 인색하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4명의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서 네.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네. 위헌 의견을 낸 이들 4명의 재판관들은 네.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형성된 개인의 명예보다 진실한 사실에 관한 표현의 자유 보장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허위의 명예와 사실의 적시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결국 후자,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하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손지원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결국 이 법이 유지될 경우 지금과 같이 미투 운동이라든지 학폭 폭로와 같이 이제 개인의 잘못된 행동을 고발하는 표현 행위들이 위축될 것이 좀 우려가 되고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제 반성할 동기도 좀 없어지게 될 것 같다는 측면에서 좀 우려가 되는. 그래도 2016년인가요? 지난번 합헌 판결 때보다는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더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6년 2월에 네.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는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에 대해서 네.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이번 형법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이제 네. 5대 4의 의견으로 위헌 의견이 더 네. 늘어난 겁니다. 관련해서 이번 헌법소원 사건을 대리한 김병철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는 또 위헌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간통죄와 관련돼서도 합헌이라는 결정 나왔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위헌이라고 결정 나왔잖아요. 이것도 그런 추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입법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오픈넷도 재판관 4명이 위헌 의견을 낸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오늘 헌재 합헌 결정을 떠나서 이 네. 오픈넷은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함께 네. 관련 입법안 발의 활동을 계속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 같은데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한다. 시시비비 얘기해보겠습니다. 26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첫 변론 준비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준비기일 변경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탄핵 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해 그제 기피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이석태 주심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변 회장을 지낸 점을 들어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에 세월호 관련 재판 개입과 민변 회원 체포 치상 사건 재판, 양형 이유 수정 등 재판 관여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세월호 특조위원장과 민변 회장을 지낸 이석태 재판관에게선 자신의 탄핵 사유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한 겁니다.
이에 헌재가 변론 준비 기일을 연기한 건데 추후 기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는 일요일인 이달 28일 자정을기에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임성근 부장판사는 3월 1일 이후 탄핵심판 재판이 열리게 되면 법관 신분이 아닌 자연인 신분으로 헌재 탄핵심판정에 서게 됩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법관 탄핵심판은 법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임성근 부장판사가 자연인이 된다면 본안사건 심리 없이 사건을 각하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설입니다. 탄핵심판 인용 주문은 임성근 부장판사를 파면한다인데 이미 법관이 아닌 사람을 파면할 수는 없으니 재판에 실익이 없어 직권으로 재판을 종결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그대로 종결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정대로 26일 첫 변론 준비기일이 열렸더라도 임성근 부장판사 퇴임 전에 결론이 나긴 어려웠겠지만 아무튼 엘리트 법관 출신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런 점까지 감안해 이석태 재판관 기피 신청을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면 임성근 부장판사가 심판 대상 적격을 상실해도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사건이니만큼 과연 탄핵 사유가 되는지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헌법적으로 선언을 해야 할 중대한 사건이라면 심판 대상 적격이나 재판 실익이 없더라도 판단해서 인용 또는 기각 사유를 설시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시비를 가리다, 시시비비,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한다. 방랑시인 김삿갓으로 유명한 조선 후기 문인 난고 김병연이 이 옳을 시자와 그를 비자 두 글자만 써서 지은 칠언절구에 시시비비 시가 있습니다. 김병연의 조부 선천부사 김익수는 19세기 초 농민항쟁인 홍경래의 난 때 홍경래에 투항했던 일을 거짓으로 꾸며 공적을 날조했다가 발각나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역사에선 김익순의 정법이라 일컫는데 왕을 능멸한 죄로 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서 늙은 종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당시 5살이던 김병연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3년 뒤 김익순의 일은 김익순에게만 묻기로 한다는 조정의 결정이 나왔고 강원도 영월로 숨어든 김병연의 어머니는 몰락한 집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자식 교육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김병연은 20살 되던 해 과거에 응시했는데 시제가 탄 김익순 죄 통우천, 김익순의 죄가 하늘에 닿았음을 탄하라 였습니다. 김익순이 조부인지 모르는 김병연은 일필휘지로 이렇게 통박합니다. 임금 앞에서 꿇던 신하의 무릎을 흉적 홍경래 앞에서 꿇었으니 너는 죽은 혼조차 황천에도 못 갈 것이다. 임금을 버린 그날 너는 조상도 버린 것이니 너는 한 번은 고사하고 10,000번 죽어 마땅하다. 너의 치욕은 역사에 길이길이 전해지리라. 후련한 문장으로 장원급제를 한 김병연은 어머니에게서 집안 내력을 듣고는 망연자실, 세상을 등지고 얼굴을 가리는 삿갓을 쓰고 방랑길에 올라 평생을 떠돌다 57에 객사합니다. 조부는 나라를 배신했고 나는 조부를 배신하였으니 하늘 아래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몸이다는 게 김병연의 자조와 한탄입니다. 시시비비비시시,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함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시비비시비비시, 그른 것을 옳다 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해도 꼭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시비비시시비비, 그른 것을 옳다 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해도 꼭 그른 것도 아니다. 시시비비시시비,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는 것 그 자체가 시비다. 김병연의 시시비비시입니다. 시비는 옳고 그름은 가려 무엇하리, 영원히 옳은 것도 영원히 그른 것도 없다. 왕을 능멸한 역적을 역적이라 했는데 조부의 죽음에 비수를 꽂고
가문을 부인한 게 된 방랑 시인 김삿갓의 허무함과 자조가 쓸쓸하게 묻어나는 시입니다. 아, 시, 타, 비.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교수들이 뽑은 교수신문 선정 지난해 2020년 올해의 사자성어입니다. 시비, 세상의 옳고 그름이라는 게 일도 양단 반으로 딱 갈라지는 건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무엇에든 이유가 있고 곡절이 있게 마련입니다. 다만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심판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법관과 재판 독립, 법관 탄핵에 대한 이정표를 세운다는 측면에서 사건을 각하하지 말고 사건을 계속 심리에 시비를 가려보는 게 어떤가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이 임성근 부장판사 개인을 파면하고 말고 하는 문제는 넘어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겠습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세 번째 통보했습니다. 이 지검장이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할 경우 통상의 경우에 따라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주목됩니다.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의문사한 고 김은중이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유족들은 국방주의 순직결정 지연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악의적 의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시와 경상남도 남해군 사이 해상 경계선은 전남에 더 넓게 설정되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업활동 관련 두 지자체의 공유 수면 다툼에서 헌재는 장기간 반복된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 문구를 저자 동의 없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무단 수정한 전 교육부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2월 2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